안녕하세요. 사진 유튜버 한규영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스냅 촬영한 걸 맥 스튜디오로 사진을 옮겨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카드 꽂아주고, 어쨌든 ZF로 촬영한 사진은 이제 표준 렌즈군으로 찍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러리스를 바꾼 다음에는 40mm SE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성비도 꽤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만원대 렌즈인데 실제로 현역에서 사용해도 괜찮다. 그 전에는 좀 고가의 렌즈들을 좀 사용하고 카메라도 좀 고가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크게 이제 장비 욕심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미러리스로 넘어온 다음에는 렌즈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E 렌즈가 오히려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카메라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윈도우 사용할 때는 사실 메모리 카드 그냥 뺐다 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추출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윈도우에도 있지만 윈도우에서는 그냥 안 해도 이렇게 크게 문제 없었는데, 요 맥에서는 이걸 안 하면 오류 메시지처럼 나오니까 좀 죄책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추출 버튼 눌러서 추출 빼주고,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방식이 좋거든요. 그냥 끼는 방식 말고 눌러서 장착되고 다시 눌러서 빠지고, 요거 지금 넣어서 넣을 때도 한번 눌러주고 뺄 때도 한번 눌러서 빼주고, 요 맥 스튜디오 요 방식은 그냥 탁 그냥 끼는 그냥 방식이에요. 끼고 잡고 빼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조금 손맛은 좀 덜합니다. 근데 대신 맥 스튜디오가 계속 아마 이동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지금 싶네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셀렉을 해줘야 되는데, 리딩을 다 해보니까 파일은 2446장 정리를 할 건데, 어떤 뷰어로 이제 정리를 할 거냐, 파인더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는 방법. 핏나간 사진들을 일단 위주로 다 지웁니다. 한 30% 정도의 이제 사진은 지워질 거고, 그 사진은 이제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JPG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사실 가볍게 그냥 사진을 쭉 보면서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맨 처음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 건데, 이 방법의 단점은 맥에서는 이제 지우는 딜리트 키, 그러니까 사진을 지우는 키가 그냥 딜리트 키만 누르면은 지워지지 않고 커맨드 딜리트 키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을 눌러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빗나가는 거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같은 장면을 좀 여러 컷을 찍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고 쓸데없는 컷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바로바로 지우면 좋은데 커맨드 키를 눌러야 된다는 점, 그게 참 귀찮습니다. 이 방법이 그렇게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1000장, 2000장을 셀렉할 때는 이렇게 키보드 한 키 한 키 더 누르는 거가, 이렇게 해서는 이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방법, 이게 썸네일 보면서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옆으로 이제 키보드를 넘기면서 그렇게 볼 건데, 그래봐야 결국에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어딘가에 삭제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추가를 했는데, 디폴트는 이렇게 없거든요. 원래 없는 상태인데, 파인더 위에 어디든지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구막대 사용자화 눌러서 이 삭제 버튼을 그냥 드래그 해서 오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고 등록이 돼요. 완료 누르면 마우스 여기다 놓고 키보드로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이렇게 핀나는 게 있으면 삭제, 마우스로 누른 겁니다. 지금 삭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마우스랑 키보드 두 가지 모드를 다 쓰니까 그렇게까지 편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핏나간 사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켜지는 것 자체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그래서 축소판 생성 중이라 그래서 보면 고품질 미리 보기를 하니까 사진 보면 뿌옇고 다시 밝아지고 뿌옇고 밝아지고. 고품질 미리 보기를 안 하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오래 걸려요. 계속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무겁게 만들었을까? 그래도 사진을 삭제할 때 딜리트 키로만 삭제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난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느려지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끄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더 안 좋습니다, 브릿지가. XM뷰라고 댓글로 달아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사이트도 엄청 느리고 윈도우용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맥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냥 사용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라이트룸에서 한번 셀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라이트룸으로 한번 테스트를 좀 봤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보는 게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걸로 셀렉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가, M1 맥북 에어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비약적으로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미리 보기는 최소로 해서 가져와 볼게요. 한번. 확실히 읽는 속도는 그래도 빠른 편입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2366장. 썸네일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촬영 시간이 아니고 파일 이름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사진 보는 거는 뭐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화질이 안 좋은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고품질 사진으로 나오느냐고 한 번 더 로딩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핏나간 거 지울 때는, 이럴 때는 참 진짜 젬병입니다.
사진을 그래도 한번 보면서 한번 지워볼까? 한두 장은 한번 지워보자. 이렇게 새로운 사진 볼 때는 미리 로딩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추가 성능 팁. 1대1 미리 보기 생성을 하면 더 빨라진다는데 1대1 미리 보기를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요렇게 나옵니다. 지우면은 라이트룸에서 제거, 디스크에서 제거 뭐 이렇게가 나오잖아요. 이걸 언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까? 또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생각보다 좋은 뷰어를 못 만들어내는 건지. 사실 이 미리 보기가 되게 좋긴 좋거든요. 영상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파일 빨리빨리 이제 조금 보고 싶을 때 그냥 스페이스바로 바로 해결이 되니까 되게 편하고 좋기는 한데, 커맨드 딜리트 누르는 거를 그냥 딜리트 키만 눌러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나? 잠깐이라도 이 셀렉할 때만이라도 그게 이제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 유튜브 댓글 중에 캡처원을 한번 사용해보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조금 알아봤더니 꽤 괜찮은 사용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합니다. 거의 라이트룸은 많이 압살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셀렉 작업을 좀 해봤는데 빠르기는 빠른데 확실히, 다만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의 딜레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꽤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딜레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지금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꿀뷰가 엄청 편리하긴 편리해요. 지금 셀렉 작업만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셀렉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진 보정까지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사실 조금씩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게, 라이트룸하고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의 좀 영역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보다는 좀 수동. 어쨌든 프리셋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액션을 좀 만들 수도 있지만, 사진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커스텀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머리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복잡하기도 해야 되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의 그 기능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한 5% 10% 쓸까요? 저는 제가 이제 쓰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간단한 거, 이제 뭐 패치 툴이나 스탬프 툴 가로 세로 맞추고,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리키 파일 거고, 거의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실 씁니다. 요즘에 워낙에 이제 AI가 이제 좀 많이 잘 나오다 보니까 사진 보정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진의 이제 뭐 노출과 이제 색감과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잡게 되겠죠. 물론 이제 라이트룸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많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익숙했던 이제 포토샵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뭐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포토샵에서 하는 라이트룸에서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통합이 되고, 생략할 것들은 생략하고 오히려 더 강력해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사진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보다는 더 짧은 시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많은 일들을 쳐내면 또 그 다음 일들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거의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옛날이었으면은 아예 시도조차 아니면 생각조차 못했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리딩이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717장이 됐고, 휴지통에 들어간 거는 휴지통 비우기를 하겠습니다. 디스크에서도 삭제를 할게요. 스냅 촬영해온 사진을 한번 맥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맥으로 내보내기 해서 JPG로 파일로 만드는, 거기까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툴로 셀렉을 할 것이냐, 일단 파인더에서도 해봤고요. 그리고 라이트룸에서도 해봤고, 브릿지에서도 해봤고, 근데 영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썼던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꿀리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빠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셀렉하거나 이럴 때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류의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너무 프로그램이 좀 무겁기도 하고, 겨우 사진 셀렉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겨우 사진을 그냥 보는 건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 고민을 그 전 영상에 좀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럼 캡처원으로 한번 해봐라. 캡처원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기능이 다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30일 트라이얼 버전을 깔아서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했던 모든 지금 환경 중에서 그래도 캡처원이 진짜 제일 낫긴 하더라고요. 써본 바로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라이트룸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좀 빠르다. 그리고 사진 반영하는 그 속도랑 피드백이 좀 빠르다. 그리고 그 사진 파일들을 내보내기를 했는데 내보내기 속도도 굉장히 빠른, 뭔가 되게 이제 그래픽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버벅임 같은 것도 좀 없어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 같은 거를 좀 하나 할 때마다 약간의 딜레이나 뭐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확실히 캡처원은 그런 점에서 좀 가볍다고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무겁지 않고 뭔가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기능은 굉장히 많고 기능도 다양한데 그렇다고 아예 딜레이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딜레이는 조금씩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동할 때 약간의 조금 디테일이 좀 뭉개졌다 다시 들어오는 그런 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브릿지보단 빨랐고요. 파인더에서 보는 거가 좀 빠른 점도 좀 있긴 한데 사진을 삭제할 때 커맨드 딜리트를 이렇게 하다가 마우스랑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좀 느리고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엔 캡처원의 도움을 이번에 많이 받았고 사실 캡처원 같은 경우는 셀렉도 셀렉인데 사용성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 관련 영상도 좀 찾아보고 제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기능이 이제 테더링 기능 때문에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캡처원을 사용을 해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만 그냥 들었었지 이번에 계기로 사용을 해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배우긴 배워야 되지만 이런 기본 프리셋 정도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진짜 라이트룸처럼 일괄 적용이나 일괄 보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적으로 라이트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렴한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캡처원까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매달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좀 여러 가지 고려는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금의 저의 바람은 라이트룸하고 포토샵 그대로 그냥 이용하면서 브릿지만 지금 가능해지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금 생각되는 어쨌든 한 줄을 보냈고요. 지금 계속 깨작깨작 조금씩 만져보고 뭐 이렇게도 보정해보고 저렇게도 보정해보고 하지만 기능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 기능을 깨우쳐보는 또 남은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트라이얼 버전으로 30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이용을 한번 해보고 지금 더 이상의 유료 결제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프로그램들은. 근데 유료 결제를 할 만한 부분이 한 가지 생겼다. 그 댓글을 보고 캡처원을 사용하는 순간 캡처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를 좀 깨닫긴 해서 지금 상태로는 저 브릿지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를 계속 최적화하고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막 옵션들을 찾아보고 뒤져보고 했는데 빨라질 수 있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거보다 더 빠르게 지금 가능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사진 셀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진 셀렉하고 사진 정리하고 솎아내고 그러는 프로그램인데 뭐가 그렇게 큰 고사양이 필요한지 아직도 의문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뒤로 가세요.